아, 오늘 학술회의의 세 번째 발표는 형평운동의 지역성과 지역운동이라는 주제로 경운대학교 김일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일수 선생님은 한국 근대사, 특히 일제시기의 민족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평안도 국채보상운동, 서상일의 정치경제사상과 활동 등의 저서를 비롯하여 대구,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지역 연구에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오셨습니다. 그럼 김일수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김일수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형평운동 관련해서 글을 이제 네 번째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형평운동 자체가 제 연구 주제로 시작된 건 아니었는데 90년도에 아마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그때 이제 아마 우리 한국 역사학계에서 그 지역 연구 굉장히 관심이 이제 많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예천 지역 그 민족운동, 그 다음에 아마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공동 작업했던 한국 근현대 지역운동사 30년대 조공제군운동과 이제 혁명적 대조운동 뭐 이런 글들을 쓰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역에 이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 활동 키워드 중에서 이 지역을 떼고 이제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게 된 이런 이제 상황인데요. 형평운동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아마 2020년 아마 미진호 교수 선생님께서 아마 그 연구진들을 모시고 이렇게 경북 지역을 답사할 때 아마 안내를 제가 맡았었는데 아마 그게 큰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강원도 형평운동, 이번에 이제 지역 형평운동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이 이제 좀 사회운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회운동은 그 지역성과 지역운동의 성격을 떠나서 사실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발표들 속에서 나왔지만 뭐 중앙 차원에서 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은 놓고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강했다고 한다면 형평사원 혹은 백정들의 현실적 문제가 타개되기 위해서는 현실 사회 속에서 그 문제가 세공을 비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의미는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형평운동은 지역성과 지역운동의 성격이 굉장히 두드러진 사회운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를 보면 25년 8월 경북 예천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창립 장소가 경남 진주였다고 하는 점, 또 지역을 기반으로 지분사회 전국 조직들이 갖추어지고 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하는 점, 또 해소론이 1930년대 초 수원에서 제기되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역은 형평운동의 성격, 지향성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연구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평운동 지역 연구 현황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부 도와 지역, 그 다음에 서울, 예천, 진주 등 일부 시군 단위 이런 사례 연구들 중심으로 좀 진행된 측면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대체로는 형평운동의 형성, 전개 과정, 반형평운동 사건 같은 이런 좀 특정 주제, 물론 또 이제 경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된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형평운동 규명에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었지만 전체적인 형평운동의 성격, 지향성을 규명하는 데는 여전히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 조직의 규모를 통해서 발전한 형평운동은 지역의 여건, 조직적 특징이 반영되게 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연구는 형평운동의 성격, 지향성을 규명하는 데 주요 요소로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백정의 지역 실태, 지역 형평운동 형성, 전개 및 지향, 반형평운동의 성격,
형평운동과 사회운동 및 민중운동과의 연관성 등 관련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형평운동의 지역성과 지역운동을 규명하는 것이 요구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형평운동의 현실활동, 사회인식과 관계방식 등의 차이를 발견해서 형평운동의 주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적으로는 다양한 시선의 자료가 이제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크게는 생활사적 연구, 그다음 비교 연구 이런 부분들. 특히 비교 연구를 하는 점은 주요 쟁점에 대한 지역 간 공통성과 차이성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형평운동의 성격과 지향성을 해명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지역운동에 강한 형평운동의 전체상 정립에 조금의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 방향은 크게 보면 첫째는 그 한반도를 기준으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이 두 개를 구분해서 그 차이점들을 좀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또 반형평 운동이 발생한 지역과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간의 그 차이를 또 좀 해명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형평운동의 노선과 관련해서 각 지역 형평운동의 입장과 대응이라고 하는 이 틀에 있어서 공통성과 차이성을 규명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는 반제 반봉군의 이중의 과제 실현과 전체 민족운동과의 관련성을 탐구해 형평운동의 영역 확장에도 일정하게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제 주제는 형평운동의 전개에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차이점을 좀 이렇게 찾아볼 텐데요. 앞서 이제 여러 발표들 속에서 시기별 그 도별 그 형평운동의 발생 현황들을 쭉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보면 대체로 그 백정의 도별 분표 상황의 경우 책에 이제 보면 102쪽에 있는 표 1에 관한 설명입니다. 경상, 전라, 충청, 경기, 강원 등 남부가 높은 분포도를 보이는 반면에 평안, 함경 등 북부의 분포도는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남부의 경우는 경남북, 그다음에 충남 이런 지역이 굉장히 높고 북부의 경우는 황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이제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본사, 지사의 본사, 지분사를 포함해서 형평사의 수는 백정 인구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비례하는 경향들을 보여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한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보면 형평인구의 규모가 가장 컸던 경북보다 형평사가 창립된 경남이 가장 많은 조직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표에서 드러낸 것은 주로 20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드러냈는데 30년대를 가더라도 그 경향성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게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의 경우는 평남과 평북은 각 한 개 조직, 백정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황해도, 함북, 함남 여기 경우는 형평사 조직이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정 인구가 많다 해서 형평 조직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20대 전반기 백정의 재산 정도를 정리하자면 그야말로 빈곤, 즉 무산자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 부분들은 표로 대신하기로 하고 거의 이제 설명을 간단히 정리하면 1920년대 전반기 백정들의 경제 상황은 무산자, 그 가운데서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 더욱 공공한 경제 상태에 놓여 있음이 이제 확인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번 여기 설명드릴 부분은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이제 그 차이점들을 좀 정리를 하고자 했는데요. 남부 지역에서 이 형평운동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들은 전통 사회의 구조가 온전하는 거나
아니면 해체하는 거냐, 뭐 이렇듯이 남부의 지역의 경우 성리학적 전통이 아주 강한 특징을 보이는데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뭐 느슨한 형태를 상황을 보여줍니다. 해서 전통 사회의 어떤 질서, 즉 성리학적 질서가 강한 지역, 즉 남부 지역에서 반형평운동의 반형평운동이죠. 반형평운동에 일어난 특징이 좀 강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북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했는데 그 이유를 따진다면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따른 상업적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 또 서양 종교의 영향, 여기에 중세적 신분을 부정하는 사회 개혁들이 일정하게 좀 왕성한 부분들, 이런 특징들이 북부 지역에 있어서는 형평운동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형평운동 발생과 미발생 지역의 특성과 차이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물론 전국을 다 이렇게 해서 본다면 보다 좀 더 분명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논리의 전개상 형평운동 조직이 가장 강했던 경상남북도, 또 경상남북도는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땅이기에 그 차이를 드러내기에 또 뭐랄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경북은 26년 당시 도별 백정 인구에서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그 23년 이후 대구, 안동 두 곳에서 지사가 설립이 되고 25년까지 11곳에서 분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경북 지역의 형평사와 다른 이름의 백정단체가 설립이 됩니다. 23년 4월 10일 의성 정의사, 이게 아마 사실은 진주의 형평사보다도 더 일찍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 최초의 형평 조직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인데요. 26년까지 독자 조직으로 활동이 확인되나 그 이후 활동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가 23년 10월 22일에 만들어지는 상주의 수평동맹회 또는 수평동지회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적어도 상주 형평분사가 설립될 때까지 한 26년 정도 되는데요.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경북 지역은 20대 전반기 반형평운동 사례가 전국 최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경남은 이제 그 26년 당시에 전국에서 네 번째 백정 인구가 많은데 조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보다 더 많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경남 지역 반형평운동 발생 건수는 7건으로 충북과 함께 세 번째 이런 순서를 보여주는데요. 경상남북도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반형평운동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5년 달성 합의면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백정에 대한 교육차별. 아시다시피 지분사 활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교육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경제 문제가 되겠죠. 이 교육 차별이 이제 일어났던 가장 특징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달성 합인인데요. 24년에 그 천안 입장사립 보통학교 사례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하빈이라고 하는 곳은 순천박씨 그 박팽년 거기가 기반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육신사가 이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 그 성리학의 기반이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례를 또 보면 경남 김해와 경북 예천, 현풍 등에서 이제 발생했던 반형평운동 사건인데요. 예천 형평사 사건은 뭐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런데 이 세 개의 그 사례의 특징은 연설 도중에 나온 설화가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천의 경우는 문화운동 중심의 예천 청년회장을 맡았던 김석희가 형평운동을 폄하하는 내용이 원인이 돼서 반형평운동이 발생하는데, 이 김해와 현풍의 경우는 사회운동 진영에서 형평운동을 폄하하는 세력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가운데 반형평운동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형평운동 그러면 그 일반적인 형태로 보면 같은 것으로 보이나
안에 들어가서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일정한 차이가 있다. 즉 원인 제공자가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그 세 군데의 그 형평사 반형평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전국 이슈로 부각되는 것도 있지만 대규모 폭력성을 수반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게 그 일어나는 시점이 또 제가 관심을 좀 가지게 됐는데, 대체로 8, 9월, 양력 8월, 9월 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놓고 보면 흔히들 우리가 이제 백중 호미시시 기간, 그러니까 소장농들이 휴가를 가는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그 군중 동원이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그게 경북 현평의 경우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장농들의 일종의 휴가 기간, 백중 이런 특정한 기간들을 안에서 큰 사건들, 특히 폭력성을 수반하는 사건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를 몇 개 밑에 제시했습니다만은 충북 제천의 경우, 그 다음에 예산, 그 충남 예산이죠. 그 다음에 청량이 아니고 오타난데 청량입니다. 충남 예창, 충남 청양, 정산면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반평 운동이 일어나는 시점, 또 대규모 군종이 동원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 계기,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은 이제 반응평 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경북의 경우 대구, 경남의 경우 부산 이렇게 제가 뽑았는데요. 대구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선 팔도 중에 그 경상도에 수구가 있던 곳이거든요. 또 일찍부터 조선유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른 사회변동이 급변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개항 이후에 근대화가 내륙 지역에서는 평양과 함께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던 곳입니다. 특히 러일전쟁 전후 경부선의 부술과 함께 일본인의 침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앞에 천주교와 기독교, 즉 서양 종교를 통한 서양 세력의 정착이 일찍부터 진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구 읍상 남서쪽 학교와 병원이 이제 그들의 기반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주목할 점들은 대구의 백정마을과 근접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신분 혹은 교육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하고 있었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교육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이런 쪽에서 기존 사회와 충돌이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고리를 가졌다라는 말씀이고, 또 백정에게는 신분을 이렇게 기존의 신분을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작동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직업의 변화도 주목해야 되는데, 20대 전반기에 비해서 대구의 경우 백정 인구 중에서 백정에서 소위 말하는 도축 이쪽의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에 농업이라든가 다른 분야의 그 직업의 분포도가 늘어나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대구의 이제 근대 상업 도시로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일정한 과정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입니다. 국제보상운동 단계 1907년에서부터 이미 백정들이 이 국제보상에 참여하고 있고, 또 20년대 대중운동과의 즉 사회운동과 연관성이 대구 지역의 경우 굉장히 높은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기도 해서 제가 지도를 몇 개 좀 가져왔는데요. 저쪽에 저 위에 있는 지도가 일제강점기의 대구 지도입니다. 근데 대구라고 하는 땅은 그 대구 읍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면서 서쪽과 동쪽은, 그러니까 대구의 남쪽과 서쪽은 조선인 주로 지역이 되고, 북쪽과 동쪽은 주로 일본인 지역이 됩니다. 이중적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대구 남문 쪽에 전통적으로 백정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인근에서 지책으로 걸어서 뭐 1, 2분밖에 안 되는데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 천주교 들어오면서 학교, 천주교에서 세우는 해성학교, 기독교가 세우는
개성학교, 신명학교, 특히 개성학교, 신명학교는 제가 개성학 출신입니다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개성학교 모습이고 그 쭉 앞에 있는 길 따라서 올라가면 바로 신명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백정마을과 걸어서 불과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도보로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 대구의 그 상업의 중심 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서문시장인데 그 서문시장의 거리도 여기 있는 거리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척의 거리였습니다. 특히 23년 조금 전에 아마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행사를 했었는데 23년도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개성학교 바로 옆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백정들 마을과 가까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교육 문제, 그다음 직업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일찍부터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 대구 공립 고등보통학교 교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런 설명이 있었고 또 현재 또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 설명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보여주는 건데요. 또 하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거기 이제 그 지금 저기 보이는 첨탑이 밑에 사진에 첨탑이 보이는 게 저게 계산성당입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 위에는 대구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교회, 기독교회가 세운 학교입니다. 희도학교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저기 김석경 선생이 저기 졸업했었죠. 예. 그다음에 밑에 옆으로 보이는 사진이 이제 저게 양령시인데요. 저게 대구 읍성을 허물고 난 다음에 길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남성로입니다. 지금도 대구는 남성로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양령시가 있는 곳입니다. 약정골목이죠. 그러니까 상업이 일찍부터 발달되어 있고 거기서 가까운 곳이 또 종로라고 하는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백정마을과 걸어서 그야말로 5분 10분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들이 그 대구의 백정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이제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대구의 사회운동 단체들이 주로 몰려 있는 지역이 여기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회운동과 연대라고 하는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도 보여줍니다. 그다음 김천의 사례인데요. 김천은 경부선 부설과 함께 만들어지는 신도시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의병운동이 일어날 때는 김산면이, 김산군이 중심이었거든요. 그건 구도심이 되겠죠. 김천역을 배경으로 저렇게 이제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랄까요? 윤백점 사건 이외에 반행평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25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윤전백은 현평사원입니다. 현평사원이고 25년 9월 달에 김천면에서 면협의원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지역 사회운동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물론 선거에서 나중에 낙선하게 됩니다만은 그것도 꼴등은 아닙니다. 끝에서 4명이 떨어지는데 3번째로 탈락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인평등운동 사건으로 보기에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왜? 형평운동 관련해서 면협의회 선거에 나가는 형평사원이 나가는 경우는 유일할 겁니다. 그런 특징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게 지역 사회운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 그러면서 김천 지역에서는 요 사건 이후에 경북 지역에서 전국을 보더라도 형평사 조직으로는 가장 완벽한 조직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경북 지역의 형평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는 말씀이고요.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부분은 이제 부산 사례인데요. 부산도 거의 형평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김해 사건은 굉장히 크게 터집니다. 하지만 부산 시내 안에서는 형평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이건 이제 도시화라고 하는 측면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 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토론 시간에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